벽안 관화, 강 건너 불 보듯 한다. 적의 위기는 곧 나의 기회이다. 벽안관화의 개는 남의 집에 불이 나거나 위기가 닥치면 잠자코 지켜보며 동태를 살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불은 일반적으로 상대편 내부의 불리한 상황을 가리킨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없애려 할 때는 상대에게 약점이 될 만한 것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탐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적당한 때가 되면 당신은 이러한 정보들을 이용해 상대를 사지에 몰아넣을 수 있게 된다. 동안 말년, 대제후 원소는 전쟁에 지고 나서 우라병을 얻어 죽고 말았다. 원소의 두 아들 원상과 원인은 조조에게 저항했으나 대적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았고 결국 말을 타고 도망가 요서지방에 있던 오한에게 투항했다. 조조는 다시 오한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결국 오한도 크게 패했다. 원상과 원인은 이번에는 요동지방의 태수 공손강에게 투항하기 위해 말을 타고 도망쳤다. 조조수와의 장수들은 조조에게 말했다. 지금 이처럼 우리 군의 사기가 충천할 때 요동도 평정하고 원상과 원인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조조는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서두르지 말게.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공손강이 직접 두 놈의 머리를 받치러 올 걸세. 그러니 모두들 돌아가서 쉬도록 하지. 조조의 부대는 허창으로 돌아갔고 정탐꾼이 매일 한 차례씩 요동의 상황을 보고했다. 공손강은 의심 많고 째째하며 겁쟁이에다 재미도 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공손강은 원소의 두 아들이 자신에게 투항하러 온다는 말을 듣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조조는 군대를 일으키지 않았고 요동을 정벌하려는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공손강은 곰곰이 생각해보니 암만 축내고 우한 덩어리에 불과한 원시 형제를 계속 데리고 있는 것은 그다지 좋을 것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주위에 사병을 매복해놓고 원시 형제를 불러들였다. 그리고는 그들이 사태 파악을 하기도 전에 뱅강 목을 잘라버렸다. 공손강은 죽은 것이 원상과 원희가 확실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두 사람의 몸이 아닌 머리만을 조조에게 바쳤다. 머리를 가져온 사람이 떠나자 모든 장수들은 몰려들어 조조를 칭송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조조의 예측이 정확한 것을 보고 자기 아내가 아들을 낳을지 딸을 낳을지 알려달라고 했다. 귓가에 울리는 것은 조조의 그 시원스럽고 통쾌한 웃음소리뿐이었다. 모든 장수들은 공손강이 원시 형제의 목을 바칠 것이라는 걸 어찌 알았느냐고 물었다. 어떤 사람은 종이와 펜을 들고 적을 준비를 하기도 했다. 조조는 한바탕 웃은 후 여러 장수들을 둘러보고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디 한번 알아맞혀 보시게나. 공손강으로서는 그동안 원소와 그의 두 아들 원상과 원희를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그들을 받아들인다면 조조에게 미움을 사지나 않을까 걱정했던 것이다. 만약 조조가 원상과 원희를 잡기 위해 곧바로 요동으로 쳐들어왔다면 공손강과 두 아들은 연합하여 저항했을 것이 뻔했다. 조조의 벽안관화의 개가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전쟁은 장사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이윤을 따져봐야 한다. 그러므로 전쟁을 한바탕 치르기 전에는 상세하게 정황을 살펴야 한다. 우선 적의 내부를 살피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정치적으로 부패되었는지, 탐관오리가 많은지, 백성들의 원성이 어느 정도인지, 백성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하는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여러 문제들이 존재한다면 우선 강 건너 불 보듯 조용히 사태를 파악하면서 적 내부의 상황이 극도로 악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적이 스스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공격을 한다면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승리할 수 있다.